원익 로보틱스의 박연묵 상무님께서 강연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로봇핸드의 그 물리적인 서비스를 수행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로봇핸드지요. 로봇핸드 기술 그리고 로봇핸드의 실질적인 응용 분야에 대해서 강연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박연묵 상무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여기 써 있는 대로 박연묵입니다. 한번 들으시면 잊어버리지 않을 그럴 흔치 않은 이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고요. 저는 원익 로보틱스에서 상무로 있어요. 그 전에는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 로봇 관련된 일은 굉장히 흥미로운 분야이기 때문에 제조 분야에 특화된 삼성전자에서는 좀 한계가 있었다라는 생각으로 나와서 이제 이 로봇 일을 하기 시작한 지 한 5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면서 제가 느낀 점들, 그 다음에 앞으로 또 우리 K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할지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 또 저희 회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로봇 핸드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로봇이라고 하는 거는 그 1920년도에 체코의 그 극작가죠. 카렐 차베크라는 사람이 그 로썸의 유니버셜 로봇이라는 그 극을 쓰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 역사적으로는 지금 100년이 넘었어요. 근데 100년이 넘은 현 시점에 저희들이 쓸만한 정말 그 우리나라에서 정말 사용할 만한 그런 로봇다운 로봇은 무엇이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뭐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선뜻 이거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만큼 로봇 기술은 어렵다고 봐요. 근데 과연 그 중에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은 뭐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히 잘하는 분야는 뭐지? 이런 생각을 깊이 해봤어요. 그 시간이 한 20년이 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동양인들은 이 작은 손 구조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어요. 여기서 그 화두로 삼고자 하는 거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내놓을 수 있을 만한 로봇의 컴포넌트, 그 중에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모듈 또는 제품, 그걸 로보틱 핸드라고 정의를 내리고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슬라이드가 좀 지나가긴 했는데 그 나름 그 원익 로보틱스라고 하는 사실 작은 회사입니다. 원익 그룹 계열사이긴 하지만 작은 회사예요. 근데 2012년부터 이 로봇 핸드 개발과 사업을 꾸준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정말 한 땀 한 땀 진행을 했어요. 지금도 그렇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다시 백을 좀 하면요. 그 나중에 동영상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이게 어찌 보면 좀 여러분들한테는 의미를 드릴 수 있을 만한 사진이라고 생각해서 대표 사진 2장을 올렸어요. 저희 제품 사진을 올린 게 아니고요. 위에 보시는 건 엔비디아 젠슨 황인데 엔비디아에서 저희 그 로봇 핸드를 계속 사용을 하면서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 밑에는 신문에도 났지만 뭐 작년이죠. 저희 회사가 노력을 해서 그 메타 플랫폼스와 이 로봇 핸드를 공동 개발하는 거를 체결을 하고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그 책임자입니다. 근데 이제 마크 저크버그가 그 스레드에 올린 글이에요. 저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하버드에서 이제 SNS 소프트웨어 개발하던 사람이죠. 예, 그러다 이제 창업을 하기 시작했고 최근에는 이제 이런저런 사업들을 많이 태핑을 하면서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저 사람이 이제 이 로봇에 관심이 생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글을 이제 제가 좀 잠시 띄워놨는데 쭉 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굉장히 흥분된다, 기대된다, 로봇에 대해서 이런 키워드가 올라왔었어요. 예, 원익 로보틱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면 2004년 2월에 설립된 작은 회사입니다. 뭐 아직 매출이나 인원 규모는 보잘것없어요. 하지만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로봇 회사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주로 이제 다룰 내용이 로봇 핸드 쪽인데요.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거 일단 말씀드리고 시간이 좀 남으면 말미에 한번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 제품 이름을 알레그로 핸드라고 정하고 12년부터 계속 R&D를 하고 있는데 그 맨 왼쪽에 있는 게 이제 가장 그 시장에 많이 팔린 그런 제품입니다. 그러니까 K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주제를 정하고 그 K 휴머노이드 로봇의 가장 중요한 부품을 아까 오준호 단장님도 액추에이터 말씀하셨듯이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 어떤 부분, 모듈을 로봇 핸드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로 만들고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도 수출을 하면서 이제 그 시장을 우리나라의 로봇 핸드 기술을 계속 전 세계에 확대시키는 것이 주 목표입니다. 그래서 계속 쭉 이제 진화를 하고 있고 최근에는 그 텍타일 센서 홀리데이 로보틱스 대표님 방금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제 압력 센싱하는 정전식 센서예요. 그래서 안에 이제 캐패시턴스의 변화량을 측정을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압력이 가했는지를 디텍션하는 그런 센서인데 이제 이걸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 로봇 핸드에 적용을 하고 있는 게 이제 가운데 저 V5라고 하는 사진이고요. 그 오른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산업용으로 특화해서 개발 완료한 손가락 3개짜리 로봇 핸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타와 공동 개발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버전 6인데 뭐 저거는 지금 컨트랙트상 제가 그 내용을 공개하는 게 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개략적으로 설명드리면 뭐 그들 홈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알레그로 핸드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뭔가 약간 의미 있는 그런 제품을 만들고 있구나. 앞으로 계속 저희 회사 기사나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면 그런 내용들을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관련된 저희 그 핸드 관련된 좀 기술들을 좀 요약을 해봤는데 아까 그 핸드 자체를 만드는 거는 사실 오픈 소스로 많이 되어 있어서 여러분들도 로봇공학을 전공하시거나 또는 비전공자이신 분들도 얼마든지 깃허브나 또는 뭐 구글링을 하시면 그런 3D CAD 파일을 다 다운로드 받으시고 집에 조그만 3D 프린터가 있으시면 다 만드실 수 있어요. 거기에 필요한 보드나 그 다음에 컨트롤 소프트웨어나 뭐 그런 것도 다 이미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저는 정말 오픈 소스를 좋아합니다. 참고로 그런 생태계가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핸드에 대해서 내가 저걸 어떻게 만들지, 저 작동 원리가 뭐지, 저게 필요한 센서가 뭐지, 이런 정보는 금방 뭐 잠깐 브레이크 타임도 잠깐 서치해 보시면 금방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 오픈소스로 공개되는 그러한 유의 제품보다 워닝 로보틱스가 차별화해서 개발하고 있는 기술은 뭐야? 뭐 이런 궁금증이 좀 생기실 수 있잖아요. 그 일환으로 아까 텍타일 센서를 좀 말씀드렸는데 이게 레졸루션이 한 6파스칼 이하 정도 되는 압력 센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센서든 어떠한 로봇 핸드든 원하시는 형태로 다 디자인하고 만드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얼마나 릴라이빌리티가 있고 또 얼마나 유스풀한지는 시장에서 많이 써보고 그 피드백을 반영해서 다시 제품을 개선하고 또 써보고 또 개선하고 이런 굉장히 좀 어찌 보면 성가신 또는 어찌 보면 또 필요한 그런 작업을 거쳐야만 정말 우리나라 제품이 해외로 수출도 되고 또 우리 휴머노이드 로봇에도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라고 저는 자부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가장 오랜 역사, 2012년부터 지금까지 핸드 하나만 잡고 계속 파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촉각 센서는 저희가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요 그림에서 보이시는 바와 같이 이 사용자가 또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을 개발하시는 어떤 제조사가 로봇 핸드를 굳이 만드실 필요 없이 저희들이 그 로봇 핸드를 잘 만들어서 공급을 해드리면 그걸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제일 걸림돌이 이걸 어떻게 쓰라는 얘기야? 어떻게 내 로봇에 부착해서 쓰라는 얘기야? 협동 로봇은 어떻게 붙이지? 휴머노이드는 어떻게 붙이는 거야? 이런 궁금증을 갖고 계속 문의를 해오세요. 전 세계에서 하루에 그런 문의가 100건이 넘습니다. 그걸 하나하나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편의성을 제공해 드리려고 이 UI 소프트웨어를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세 번째, 무엇보다 이 제품이 진짜 괜찮은지, 이 제품의 기술이 뛰어난지는 시장에서 평가를 합니다. 뭐 제가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 본들 의미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고객들이 있는데요. 아까 그 잠깐 첫 페이지에서 뭐 약간만 좀 보여드렸는데 정확히 셀 수 없을 정도예요. 사실은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제품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좀 괜찮은 결과물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이제 24년 11월에 그 사이언스 로보틱스의 커버 페이지를 장식을 했습니다. 저 제품이 저희 그 워닝 로보틱스 알레그로 핸드 제품입니다. 예, 요거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꾸준하게 거의 10년 이상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데 그 영상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연구 결과는 제 기억에 2023년 말 정도로 기억해요. 엔비디아가 ICRA 그 아마 일본에서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IEEE ICRA 학회에서 베스트 페이퍼 어워드를 받은 연구 결과예요. 근데 보시면 이제 한참 굉장히 오퍼레이션을 막 하다 보니까 저렇게 과열이 됐는지 또는 저희가 케이블이 이제 약간 밖으로 돌출이 돼 있어서 그 그라운드하고 VCC가 서로 이렇게 쇼트가 나면서 불이 나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그것까지 공개를 지금 해드리는 이유는 굉장히 저희는 오픈 마인드로 이 R&D를 하고 있다, 제품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좀 올려놨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손 안에서 어떠한 물건을 인식을 하고 이 물건을 내가 어떤 포즈로 오퍼레이션, 매니플레이션 해야 되는지를 R&D 하고 있는데 뭐 이건 이제 엔비디아가 이전에 연구했던 내용이니까 2년 전이고 오래 전이죠. 다음 걸 보시면 이건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직접 그 엔비디아 로보틱스 아마 시애틀에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한번 자세히 들어보시면 슈퍼 쿨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So constantly sensing those forces and reacting to it. And when we couple that with vision as well, then we'll have everything, all the ingredients we need to make a very sophisticated robot system. Yeah, it's really super cool. 예, 방금 들으셨죠? 예, It almost seems like it's coming towards me. 네. 그러니까 It'll move in the opposite direction of 그냥 what you're. 단편적으로 이해를 하자면 저 사람이 GPU 만들어서 먹고 사는 사람이잖아요. 젠슨왕. 글로벌 시가총액 1위 뭐 오너 떠나서 GPU 팔아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제 기준에는. 근데 엔비디아가 그 GPU를 점점 업그레이드 해 나가면서 어쨌든 이 오너십은 계속 갖고 가고 싶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옴니버스 만들어서 많이 쓰세요라고 했어요. 엔비디아 아이작 심 만들어서 많이 쓰라고 했어요.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엔비디아도 나도 로봇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그 고객을 민감하게 건드릴 수 있는 요소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만큼 지금 이 컨퍼런스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사업가적인 감각 또는 시장의 흐름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거기에 맞게 젠슨왕도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엔비디아 로보틱스에서 저희 제품을 가지고 R&D 하고 있는 그 현장을 방문해서 자기가 직접 그 체험을 해본 거죠. 인터랙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괜찮구나. 예, 저게 엔비디아 로보틱스 오피스예요. 그다음 이걸 저희한테 보내준 거고요. 엔비디아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로봇 핸드에 대해서 좀 깊게 얘기하고 말미한 5분 정도의 휴머노이드에 대한 제 소견을 말씀드릴게요. 다 아시는 내용인데 엔디 팩터라고 표현된 게 어찌 보면 사실 산업용에서는 굉장히 좀 딱딱한 분야입니다. 엔디 팩터가 쓰이는 용도 자체가 정형화된 물건을 픽 앤 플레이스 하거나 뭐 물류 쪽에서는 이제 피스 피킹 하거나 뭐 이런 거예요. 저게 뭐야 도대체? 이미 다 존재하는 그런 제품들이잖아. 이게 레드오션 시장이거든요. 사실 엔디 팩터는. 근데 그 시장이 이제 휴머노이드 바람을 타면서 로보틱 핸드라는 이름으로 좀 더 세련되고 좀 더 업그레이드된 제품들이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저는 봐요. 네. 그게 휴머노이드에 부착이 되면 아까 유심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을 계속 봤는데 물론 저 개인적으로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 눈에 현재 보이는 거는 이 로봇 핸드의 형태와 그 발전 방향이 제 눈에는 항상 들어와요. 이게 없으면 처음에 아틀라스가 나와서 백덤블링하고 여러 가지 그 모션, 그 다이나믹스죠. 그런 행위를 많이 할 때 사람들이 그 행위에만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그게 아니고요. 핸드에 관심이 있었어요. 핸드. 왜 저 모양이지? 왜 저 꼴이지? 쟤들은 엔지니어가 없나? 그걸 본 사람은 특이하게도 일론 머스크였어요. 일론 머스크가 옵티머스를 공개할 때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제일 먼저 그 CF 영상에 나온 거는 로봇 바디가 아니었습니다.
AI가 아니었어요. 핸드였습니다. 예. 옵티머스 젠 1 영상을 찾아보시면 핸드부터 나와요. 그래서 그 친구에 대한 그 인터뷰 또는 그 친구가 갖고 있는 철학 등을 궁금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찾아봤어요.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로봇 바디, 뭐 물론 아까 오준호 단장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기술이긴 하지만 중국이나 미국이 이미 많은 투자를 해서 상향 평준화가 돼 있는 상태예요. 우리나라가 그걸 따라가기에는 아까 90%, 80% 말씀하셨는데 뭐 정말 일심동체로 단결하면 정부 투자 받으면 한 1, 2년 안에 그와 같은 로봇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그런 그 역학적인 걸 다 해결을 하고 키네마틱스, 다이나믹스 다 해결을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물리적인 서비스를 하려면 이 손이 정말 사람처럼 자유스럽게 또 섬세하게 오퍼레이션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물건을 아무리 잘 짚는다 하더라도 떨어뜨리겠죠. 여러분들 가정에 어린아이 있는 분들 또는 노인 계신 분들 집에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씩 다 도입을 한 그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봇이 막 돌아다니다가 서비스를 해줘야 되는데 제대로 물건도 그래스핑 못하고 매니플레이션도 못하고 요리도 못합니다. 이 그리퍼 갖고는 한계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집중을 한 것 같아요. 일론 머스크는. 그러다가 아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젠 3 정도 됐을 때 이제 오지의 22관절의 22자유도의 로봇 핸드를 보여줬죠. 쇼잉을 한 겁니다. 뭐 이건 제 분석이긴 한데 22관절의 22자유도가 맞고요. 손목에 이거는 이 자유도가 추가가 되는 겁니다. 그 도면을 보시면 엄지 5관절, 그 다음에 각 손가락 4관절, 여기 소지 부분에 좀 더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구동하게 한 1관절이 추가가 돼서 22관절, 22자유도입니다. 자, 키 플레이어들이 꽤 많이 늘었어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독일에 정말 내노라는 슌크라고 하는 회사도 로봇 핸드를 만들어서 1억 4천만 원, 1억 5천만 원에 한 대씩 팔고 있습니다. 저게 현재는 너무나 아쉽게도 휴머노이드 로봇에 적용을 못하고 있어요. 산업용으로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걸 어떻게 우리나라 제품으로, 우리나라 기술로 이 글로벌 시장에 이 그리퍼, 어드밴스된 그리퍼 쪽이라고 할 수 있겠죠, 로봇 핸드는. 저걸 어떻게 우리가 시장을 더 점유하고 지배할 수 있을까, 오너십을 가질 수 있을까, 이 생각을 저는 거의 뭐 일할 때 한두 시간 이상씩은 꼭 해요. 네. 자, 고부가 가치 틈새 시장을 노리고 이 로봇 핸드가 계속 디벨롭이 되고 있고 시장이 디플로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쪽은 정말 여기 계신 분들, 이 정말 기라성 같은 분들이 많은 연구 개발을 해 오셨기 때문에 로봇 핸드가 아주 폭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시장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언젠가 때가 되면 뭐 예상컨대 메타도 이제 그 리얼리티 랩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하겠다고 했으니까 뭐 저희가 잘 협력을 한다면 그런 기회도 오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술 트렌드가 이게 뭐 저희 제품 포함해서 전체적인 그 트렌드를 좀 표현한 건데 이제 25년도에는 핸드 사이즈가 사람 손이 길이가 이게 한 200mm 됩니다. 20cm. 그다음 폭은 한 10cm. 무게는 평균 한 400g. 그다음에 체적은 한 50cc 정도 돼요. 뼈는 27개 뼈로 구성되어 있고요. 자유도는 25자유도입니다. 인체 뼈가 몇 개인지 아세요? 최근에 클론 로보틱스가 발표를 했는데 그 안드로이드죠. 그래서 거의 사람 뼈 다 구성을 3D 프린터로 다 찍은 거라고 이제 많이 나왔잖아요. 폴란드 회사입니다. 참고로. 거기는 이제 사람 뼈를 다 똑같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206개입니다. 206개. 성인의 뼈 개수가. 성인의 뼈 개수 206개 중에 사람 뼈의 개수가 27개니까 약 26%를 차지해요. 그만큼 인류 문명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게 여러분 손입니다. 그 손 흐름을 보면, 핸드에 대한 흐름을 보면 사이즈가 아직까지는 좀 크지만 그게 점점 산업용, 휴머노이드용으로 가면서 사람 손처럼, 뭐 손이라고 하면 사실 사람밖에 갖고 있지는 않죠. 그래서 핸드 라이크 로보틱 핸드가 한 1, 2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상상을 해봅니다. 기능은 연구용이나 산업용이나 휴머노이드용이 각각 좀 다르긴 하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정밀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사람처럼
매니플레이션 하는 게 목표입니다. 거기에 이제 촉각 센서도 필요한 거고, 폴스 센서도 필요한 거고, 뭐 여러 가지 뭐 IMU와 같은 그런 이너셜 메저먼트 유닛도 필요하고, 아까 자기 센서도 말씀하셨는데 그 마그네토메타 센서죠. 예, 그런 걸 이용한 다양한 형태의 그 텍타일 센서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고요. 이미 미국이나 뭐 유럽 쪽에 우리나라 포함해서 좀 중요한 그런 이정표가 될 만한 그런 텍타일 센서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적용이 된다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한 1, 2년 안에 정말 월드 베스트다운 로보틱 핸드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럼 미래 로봇 핸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많네요, 제 예상대로. 이게 메타가 저희하고 이제 공동 개발 그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공개한 영상인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 알레그로 핸드의 텍타일 센서가 없이 뭐 계란을 핸들링할 때는 저런 문제가 있다. 그런데 정말 한 몇 년 동안 이 메타의 페어 조직이에요. 인공지능 연구소 조직인데 여기서 촉각 센서를 연구를 계속 해왔어요. 이건 독일에 있는 대학교, 뭐 또 이탈리아에 있는 대학교, 또 연구기관, 그다음에 미국 등등 이렇게 연합해서 유나이티드로 이제 R&D를 했는데, 이 센서가 참 재미난 것이 그냥 단순한 어떤 그 힘만 측정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 피부의 촉각이 오감이라고 하는데 온도 다 센싱 하시잖아요. 아픈 것도 센싱 하시잖아요. 압력도 센싱 하시잖아요. 그런 모든 기능이 다 들어가 있고 플러스 13-14가지 이상의 기능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마이크도 들어가 있어서 이런 소리도 인식할 수 있고, 그래서 굉장히 센시티비티가 정말 최상인 제품입니다. 이걸 이제 메타가 연구를 하고 있고, 이게 저희 지금 메타하고 같이 개발하고 있는 제품에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은 메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계속 오픈돼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요거는 이제 블루베리냐 아니냐 그거를 디텍션하는 건데, 만져보니까 이건 하드하고 피지컬 그 특징이 블루베리는 아니다, 뭐 그런 대답도 내놓고요. 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Q&A를 원래 하는 줄 알고 제가 좀 만들어 봤는데, 이제 저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기존에 저희들 그 제품을 쓰고 계시는 회사들 또는 연구소, 대학들입니다. 그 심지어는 이제 MIT나 스탠포드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제품을 그 교재에 넣어서 계속 실습도 하고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쉐입 자체는 굉장히 올드 패션이지만 기능이나 어떤 기술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다라고 이제 자부를 좀 하고 있고요. 자, 제가 좀 화두로 던지고자 싶은 거는 이제 미래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주제에 대해서 그 제가 이제 로봇 개발 사업을 하면서 뭐 서비스 로봇도 해봤고, 안내 로봇, 그다음에 홈 서비스 로봇, 뭐 휠 베이스드든 또는 이족 보행이든 다 만들어봤어요. 저는 집안에 집중하는 홈 서비스 로봇에 좀 집중을 했는데, 그 제가 느낀 그 소회는 이런 거였어요. 우리나라에서 기술 개발을 열심히 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 시장에 런칭을 하고 싶어요. 그 작은 회사가 그 양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캐파를 갖고 있는 회사 별로 없습니다. 무언가 이제 펀딩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최근에 그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휴머노이드 AX 선도 과제를 한 5년간 뭐 이렇게 굉장히 큰 한 1,000억 정도 되는 펀드로 지원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저런 걸 정부가 지원해 준다면 우리나라도 가능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실제로 그 금형이나 또는 관련된 구동기나 센서나 보드나 뭐 관련된 컨트롤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다 개발하려면 로봇다운 로봇, 특히 저는 집에 집중하고 있는데 집에서 쓸 수 있는 홈 서비스 로봇을 원가 한 100만 원 정도까지 낮춰서 만들려면 못해도 한 100억 이상은 필요합니다. 그건 중소기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 컨소시엄이 구성이 되고, 거기에 또 뭐 여기 적었듯이 저나 또 여기 관심 있는 많은 기업 또는 개인 분들이 참여하시면 정말 K 휴머노이드 로봇, 꼭 공장이나 뭐 창고뿐만이 아니라 집 안에서 정말 필요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스몰 사이즈드 그 휴머노이드 로봇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 많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리고는 싶은데,
다음에 이런 기회가 또 있으면 그때는 좀 전문적으로 제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예, 오늘은 이 정도로 발표를 가름하고자 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박연묵 상무님 고맙습니다. 자, 이것으로 휴머노이드 상용화 관련한 주제로 진행이 됐던 첫 번째 세션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